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종로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성현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어 시험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총평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다는 게 선생님들의 이렇게 좀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6월 평가원이랑 비교해서는 거의 유사하거나 6평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는 그런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자,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제 난이도 차이가 별로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던 빈칸 문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문제가 문장 순서와 삽입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소위 말하는 고난도 유형의 그러한 난이도보다는 전반적인 문제 푸는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등급을 이렇게 이제 등급을 잘 맞는데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평이랑 비교해 보면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약간 좀 시간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조금 시간 관리 어려움을 느꼈을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부하는 기간에 그런 부분들을 자꾸 유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문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얼마나 반복해서 그대로 루틴한 방법을 수능 가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의 주안점을 두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8번 문제부터 그럼 함께 볼까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들은 이제 글의 목적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선택지를 먼저 간단히 보는 게 약간 글을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벌써 2번, 3번에 암벽 등반이 2, 3, 4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저기 like climbing을 보자마자 암벽 등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암벽 등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순서대로 간단히 내용 정리해 보면 됩니다. 암벽 등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딱 봐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키워드가 바로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암벽 등반에서 어떤 장비가 어떤 장비를 구매해야 될지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bother,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그죠? 자,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비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가 다 나왔죠. 그죠? 한 번 더. 암벽 등반에 대해서 암벽 등반이란 소재에 대해서 장비를 얘기하고 있고 장비에 대해서 대여해 준다. 이런 얘기가 글의 목적이 된다는 걸 다 읽지 않고 요 정도에서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답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답은 간단히 자, 금방 말한 것 중에서 자, 금방 말한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거 장비 대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equipment rental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택지 3번 답이 금방 나오죠. 그죠? 자, 18번 문제는 요 정도 기본적인 연습하면 좀 빨리 푸는 연습까지 여러분들 꼭 하길 바라고요. 자,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이제 신경의 변화니까, 그죠? 이거를 중간 부분을 다 일일이 읽을 필요 없고 앞부분에서 어떤 신경이 나올 거고 그럼 뒷부분에서는 반대 상황. 변화라 그랬으면 반대 상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떤 신경일까 빨리 간단히 정리하고 특히 플러스 마이너스 어감 이런 거 조금 참고하면서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잠깐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무슨 내용들 나옵니까? 자, 보면은 저기 she was confined house. 자, 그러나 이런 말 다음에 자, 그 여자애는 저기 집안에 confined 갇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딱 봐도 마이너스감 나오죠. 집안에 갇혀 있었다. 다리가 부러져서 집안에 갇혀 있었다. 그 다음 또 무슨 말 나와요? 저기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흥미로운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벌써 여기서 이제 앞부분의 분위기 다 나왔네요. 그죠? 자, 다리가 부러져서 집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할 만한 게 TV 빼고는 볼 것도 없었는데 TV에 또 재밌는 것도 없었다 해서
딱 봐도 그냥 따분하고 단조롭고 지루하다 이런 상황이 바로 나오죠. 그죠? 해서 얘는 사실은 첫 번째 선택지에서 이미 나머지 지금 뭐 마이너스 감이 될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frightened하고 그 다음에 bored밖에 없는데 TV 보니까 재밌는 거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게 frightened 막 무서운 일은 아니잖아. 그지? 가끔 무서울 수도 있죠. 그죠? 아 TV 보는데 재밌게 하나도 없어. 아이 무서워 이럴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지루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뻔하도 그죠? 저기 마지막 부분 안 봐도 저기 이란 저기 소리를 듣는 것이 lift spirit 그녀의 기분을 한껏 lift 고양시켜 주었다 띄워 주었다 이런 말만 봐도 자 기분이 한껏 고양되었다 기뻤다 이런 답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는 중간 부분 거의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앞에서 상황 정리하고 뒤에서 확인하고 거의 뭐 얘는 앞에 상황만 정리해도 바로 답이 쉽게 나오는 아주 난이도가 낮게 쉽게 출제가 됐네요. 그죠? 자, 그럼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30번 이하부터 이제 31번부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앞부분에서는 좀 빨리 푸는 연습을 꼭 좀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 풀 때는 선택지를 먼저 보는 연습을 꼭 하세요. 보면 선택지에 벌써 중요한 말들 소위 말해서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다 선택지에 제시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꼭 활용해서 선택지를 꼭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벌써 저기 1번하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에 부정적인 피드백이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선택지에 보면 1번, 5번에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는 선택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글의 소재가 이미 앞부분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해서 여기 보시면 자, 앞부분 약간 해석 공부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당신의 회사가 offer class 이란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드백을 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라고?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 예시 쭉 보시고요. 저기 뭐 상사 등등 비롯해서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란 부정적인 피드백 쉽게 말하면 나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 이번에 업무가 좀 잘 못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아까 선택지 이미 봤으니까 그지? 자 이런 피드백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 너에게 나쁜 얘기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벌써 중요한 말이 다 나왔죠. 그죠? 자 주위에 직장에서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사 같은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너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런 방법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약간 피드백을 할 때 나쁜 얘기를 할 때 공격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자, 너 왜 일을 이렇게 못하니? 너 금방 그러다 잘릴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말들이 이제 쭉 나열되죠. 그죠? 그래서 자,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약간 공격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문제 제기. 주장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이 많죠. 이렇게 문제 제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럼 뒤에 해결책이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럴 때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요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같은 내용이 쭉 연결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 대해 나쁜 얘기를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표 쓰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brush aside stop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죠? 당연히 the stop이 뭐가 되겠어요?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offend,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든 그런 스톱이 당연히 부정적인 피드백이 되겠죠. 그죠?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상사의 말들, 피드백을 brush aside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신경 쓰지 말고
부정적인 피드백 그 자체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계속 이렇게 부정사를 이어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해석하는 요령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brush aside. 옆으로 제쳐두고 그냥 제쳐두고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상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하라. 이제 무슨 말이야? 말하는 방식,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의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라는 거지. 그지? 아, 여기서 이제 주장이 나왔네요. 그죠? 자, 부정적인 피드백, 방식의 말투, 공격적인 말투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런 거에 집중하라는 게 그래 주장이 되겠군요. 해서 요 문제는 여기서 거의 답이 나왔죠. 그죠? 요 부분에서 그래 주장이 나왔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요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 상사들이 너에게 약간 공격적인 부정적인 피드백을 공격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기 다음을 위해서 문제풀이 하는데 좀 더 준비하고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너에게 좋다는 거죠. 뭐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에서 지금 당장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가 화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내용에 상사가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다음에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 해서 1번하고 5번 중에서 일단은 뭐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1번, 5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3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지. 그지? 자, 상사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어떻게 대처하라고? 불쾌하지 말고 brush aside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용 자체에 집중해라. 그죠? 문제 해결에 집중해라. 5번 답이 너무 쉽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금방 쌤이랑 문제 풀면서 저 선생이 이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문의 어떤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도 꼭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이거를 자기 방법으로 루틴하게 방법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런 부분,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맞추는 건 당연하고 시간을 아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2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자, 21번 문제가 기존의 문제들 보면 얘도 그냥 사실은 밑줄 친 분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제 문제와 같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다 주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번에 문제 보면은 이런 주제가 대부분은 기존의 문제들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주제가 나왔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밑줄까지 가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와가지고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이제 준비할 때 수능 때까지 준비할 때는 사실은 딴 거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빠르고 정확한 해석 능력, 지문 분석 능력 이런 기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지문은 관광이 소재고요. 관광 중에서도 자, 무슨 관광 얘기하는 겁니까? indigenous people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지? 저기 부족사회, 약간 뭐 알죠? 여러분들 저기 원시 부족사회. 요새 뭐 TV에 보면 뭐 정글 탐험 이런 것처럼 정글 탐험 맞나요? 자, 어쨌든 저기 어디 약간의 저기 오지에 가서 부족의 토착 문화 이런 거를 경험하는 그런 관광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소재 정리를 일단 빨리 해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자 이란 저기 오지에 있는 그러한 토착 부족의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이 글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한 관광에 대해서 몬스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 까지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 글의 소재가 되는 거야. 별로 읽어보면 크게 중요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소재를 도입한 거고요. 딱 봐도 여러분들 어디부터 중요한 말이 나올지 보이죠? 그죠? 딱 시그널 있잖아.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말 나올 거야. 자, 어디 보입니까? but 바로 보이죠? 그죠? 자, 여기부터 이제 잘 보면 됩니다. 자, 이란 한 번 더. 이란 저기 부족사회 문화를 관광하는 이란 관광 형태의 발전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two-edged sword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양날의 검. 양날의 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당연히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글의 주제는 당연히 뭐랑 연결되겠어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과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스킵을 하고 자, 그럼 나쁜 점이 뭐가 될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쌤이 한번 해석을 천천히 해줄게요. 자, 한 번 더. 토착 부족문화 관광이 글의 소재고요. 그러한 관광의 부정적인 면이 글의 주제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부정적이냐? 이제 여기부터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단어만 조금 공부하고 이해하면 사실은 여기서 거의 주제가 나오죠, 그죠? 자, 어떤 문제들이 있답니까? 토착 문화가 오염되고, 자, 어떻게 오염되겠어요? 저기 뭐야? 뭐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토착 문화 거기 막 원시 부족 애들한테 막 초콜릿 나눠주면서 토착 문화의 순수성 이런 거 훼손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말가리레이션 세속화, 토착 문화 그 사람들이 부족 사람들이 이란 선진국 사람들의 문화에 완전히 그냥 젖어버려가지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잊어버리고 돈 밝히고 막 이런 거, 그지? 자, 우리 이런 거 옛날에 코미디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지? 저기 막 원시 부족 사람들이 너무 때가 묻어가지고 막 돈 받고 흥정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funny가 가짜 이런 말입니다. 가짜에서 가짜 민속 문화 막 만들어내고, 그지? 자, 누가 봐도 대충 이런 주제가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 답이 안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꼼꼼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러한 관광이 이러한 문제들, 그죠? 이러한 문제들, 여기서는 특징이라 그러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배경에는, 백그라운드 배경에는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former, 자, 과거에 또는 prevailing, 뭐 prevailing은 지배적이고 우세하다는 게 눈에 확 보인다 이런 말이니까. 근데 뭐 and나 or는 같은 말이 되니까 일일이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랑 과거에 또는 원시 부족들의 authenticity, 이란 진정성 있는 토착 문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란 과거의 원시 부족의 진정성 있는 토착 문화에 대한 낭만적이고 일반적인, 이때 노음을 또 규범적인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자, 낭만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 바로 그 배경에 있다는 거야. 자, 한 번 더. 이란 토착 관광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란 토착 문화의 진정성에 대한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규범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그 배경에 있다는 거죠, 그죠? 모랄레스 이런 거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죠, 그죠? 사람들이 다 이란 자연 또는 토착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있잖아, 그지? 자연에서 돌아가서 살고 싶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왜 이런 식의 토착 문화의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너무 낭만화 시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반복하는 거죠. 이상적으로 어떤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으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저기 옛날에 이랑 고대, former ancient, 이란 고대 또는 원시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란 옛날에 그러한 문화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돼. 뭐 할 문화들이? 현대 소비자가 나오죠, 그죠? 현대 소비자, 관광객이 되겠지. 현재 소비자들이 저기 지켜보고 OI하는 같은 말 되는 거지만 간단히 뭐라 해석하면 되겠어요? 잠시 동안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체험한다 이쯤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란 선진국 소비자들이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이란 토착 문화의 진정성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되는 거지. 나도 그런 거 경험하고 싶어, 알겠지? 디스가 바로 앞에 내용 받아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말해주는 시그널이 있죠, 그죠? 바로 디스 이런 게 시그널이지. 자, 앞문장 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문장을 열심히 보면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디스가 있으니까 앞문장 잘 보시고요. 이것이 케이지 모델이 된대. 케이지는 세 장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현대 소비자가 토착 문화를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이렇게 가두어 둔다는 거야. 알겠죠?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두어 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원시 부족 문화를 이렇게 가두어 두고 여러분 와서 구경하세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석은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두는 모델이 되고, 이란 모델은 우리가 글로벌한 사회에서 도저히 우리가 옹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옹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회적 조직에 일부러 존재하는 그런 글로벌한 사회에서
이란 뭐 선진국에 막 관광하는 사람들하고 원시 부족하고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얘는 구경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서로 다 같은 지금 글로벌한 사회의 구성 일원이기 때문에 알겠죠? 똑같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은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옹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답은 나왔죠? 이미 뒷 3문장 잘 보면 됩니다. 키워드가 한 번 더 뭐라고요? 자, 토착 문화가 이러한 선진국 소비자들이 구경하고 체험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저기 1번, 2번 중에서 뭐 나머지 오답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저기 2번, 3번 같은 게 자, 2번은 너무 완전히 반대어감이 알겠죠? 토착 문화를 보존한다. 완전히 반대어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3번은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랬는데 접근 금지한다. 말도 안 되고요. 자, 4번, 5번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자, 1번 선택지 번역해 보시면 consumption이란 단어가 뒤에서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이란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도록 오리지널, 원래 형태로 과거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한다. 그죠? 닭장 안에, 새 장 안에 이렇게 그대로 담아서 이란 토착 문화를 보존한다. 1번 답. 딱 떨어지죠. 그죠? 자. 여기서 아마 조금 당황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풀이는 다 단서가 있어요. 그런 거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 선택지 한 문장만 여러 번 봤으면 충분히 1번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즘 문제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요즘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선생님이 선택지 먼저 보라 그랬죠. 그죠? 자, 얘도 뭐 선택지를 조금 활용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네. 그죠? 유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선택지 보면 대중매체란 말이 3번하고 4번에 나옵니다. 이러면 거의 다 3번, 4번 둘 중에 하나 답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선택지 보는 순간 저기 정답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유전과 대중매체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 얘도 앞부분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러한 유전학의 발전이 자 환경에 의존한다가 무슨 말이겠어요? 의존한다는 건 환경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러한 발전이 어떤 환경에선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O와 이하는 아까도 말했죠. N하고 O와는 같은 말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해석이 조금 안 되면 너무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유전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자, 나도 모르게 자꾸 누르네. 자, 미안합니다. 자, 한번. 유전학의 발전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그 다음에 굳이 설명한다면 그 효과가 마디스타다는 건 겸손하대요. 겸손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 while 있지만 자, while 있으니까 그러나 대조관계가 됐죠. 그죠? 대조관계로. 그럼 다음에 나온 말을 예측해 보세요. 유전학의 발전이 환경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러한 유전학의 발전이 저기 public 대중들에게 translate 번역되고 전달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전달된다고? 미디어. 아까 선택지에 봤으니까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해? 대중매체를 통해서 deterministic language가 뭐가 되겠어요? 결정론적인 언어라는 게 당연히 반대말하면 뭐가 되겠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전달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벌써 중요한 말 다 나왔죠. 그죠? 대중매체에서 유전학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한다고? 앞에는 막 환경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효과가 크지도 않지만 대중매체는 아주 결정론적인 언어, 단호한 어조로 유전학이 대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그래 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유전학의 발전 과정을 대중들에게 너무 과장해서 전달한다. 이미 주제가 나와 있죠. 그죠? 자, 한 문장만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그지? 자, 다음에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이러한 유전학의 영향 또는 뭐 유전자의 영향, 유전학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러한 대중매체에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한 번 더 뭐라고요? 시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잖아. 그지? 자,
자, 유전자가 우리 건강에 끼치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대중매체에서 막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러한 유전자의 영향에 대해서 과장하고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말한다. 이런 말이 쉼표 다음은 부연 설명인데 안 읽어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선택지 활용하고 요즘은 사실은 요까지만 읽고 답을 좀 찍어보세요.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뭐 다 안 읽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걸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해도 선택지가 충분히 구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주제 제목 요지에서 지문을 어디까지 읽으면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꼭 한 번씩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만 여러분들 수능 가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선택지 보세요. 이미 대중매체가 유전학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 해서 대중매체하고 그 다음에 유전, 그 다음에 유전학, 대중매체에 대해서 뭐 둘 중에 하나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기. 자,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저기 4번이 너무 말이 안 되네. 그지? 자, 유전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안 된다. 딱 봐도 이게 너무 말이 오답이네요. 그죠? 자, 지금 대중매체가 유전학의 성과에 대해서 너무 과장한다. 부정확하게 전달한다. 알겠지? 아까 뭐 트랜슬레이트 전달한다. 이런 표현 이미 지문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추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맞추느냐. 그거까지 꼭 연습해야 돼요. 주제 제목 요지에서는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지문도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자, 뻔하죠. 그죠? 얘는 선택지가 크게 뭐 이제 보면 선택지에 그냥 도서관이라는 단어들이 쭉 나와 있구나. 그죠? 그 정도만 간단히 보면 되겠네요. 그죠?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 있구나. 이 정도 정리하고 도서관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 자, 질문 보겠습니다. 자, 도서관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빨랑빨랑 이렇게 도서관이 자, 그 고객들에게 또는 사용자들에게 여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고 이랑 관심을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보다 많은 정보들을 자, electronically 수능에 electronical 나오면 또 막 전자적으로 이렇게 너무 지역하지 말고 수능에 electronic 나오면 다 무슨 뜻 되는 거야? 인터넷, 디지털 당연히 이런 뜻 되죠. 그죠? 해서 자, 우리가 보다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이제 이런 거 다 누가 봐도 소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소재. 자,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있는데 however 뭐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주제문 나오겠구나. 그죠? 자, 제발 이런 시그널을 놓치지 않는 연습. 여러분들이 실전감이 이런 걸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답을 놓치는 거 보면 막 맴짓 그러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이런 뻔한 단서를 왜 놓칠까 여러분들이 그죠? 뭐 여기 당연히 주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도서관에 이러한 전통적인 장점은 항상 뭐였다고? 컬렉션 키워드 나왔네. 그죠? 자, 요걸 이제 번역을 잘해야지 그냥 수집 이러지 말고 도서관에서 뭘 수집합니까? 책을 수집하겠죠? 그런 걸 도서관에 수집한 책들을 뭐라고 멋있게 번역하면 좋아요? 장서 이런 거 한번 멋있게 어디 가서 이 도서관은 훌륭한 장서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표현 쓰면 좋잖아. 그죠? 책이 열나 많네 이런 표현보다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자, 한 번 더 도서관의 가장 전통적인 장점은 결국은 뭐 인터넷 정보 이런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그 도서관에 실제로 인터넷이 아닌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그 얼마나 많은 책들을 갖고 있느냐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책들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된다는 거 알겠죠? 그것이 여전히 현재도 아무리 인터넷 시대가 되어도 도서관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열해서요. 왜 이런 게 또 중요한가 하면은 이러한 장서의 구성, 도서관에 어떤 책들로 도서관을 구성하느냐가 가장 바꾸기가 어렵대요. 그죠? 왜? 한 번 다 이렇게 사놓은 책을 막 버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 장서가 중요하고
그 장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또 단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For example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표시하고. 자, 그래서 예시 앞에 또 이렇게 주제문 되는 게, 이건 이제 앞뒤로 주제문을 막 포위해놨네. 그지? 제발 딴 데 보지 말고. however 다음에 주제문, 예시 앞에 주제문, 이 문장 집중적으로 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문제 풀다가 여기 막 열심히 해석한 사람들은 좀 반성을 많이 하세요.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죠. 예시는 새로운 내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 주제가 벌써 나왔죠. 그죠? 한 번 더 도서관에서 장서가 어떤 책을 구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지? 한 번 들여놓은 책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면은 뭐 이게 뭐 선택지 고민할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소재가 맞는 게 도서관에 컬렉션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거의 이거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뭐 컬렉터니까 완전히 뉘앙스도 다르고. 그지? 소재만 봐도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란 디지털, 아까 일렉트릭 나왔죠. 그죠? 디지털 시대에서조차도 아무리 인터넷 발전해도 도서관에 장서가 뭐가 있는지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 답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아야죠. 그럼 그냥 맞으면 안 돼. 어떻게 맞아야 돼? 빨리. 알겠지? 아주 빨리. 자, 오늘 문제풀이 그냥 이렇게 뭐 보면서 점수 맞고 틀리고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에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이런 것들을 꼭 좀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자, 24번 문제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뻔하죠. 노인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까? 또 뻔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선택지에 단어 설명 있는 건 미리미리 꼭 봐두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 답이 너무 쉽네요. 그죠? 이게 뭐 6평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21번이 좀 어렵고 나머지 22산사는 좀 난이도가 좀 약질 좀 낮네. 좀. 그죠? 자, 그럼 24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널리스 단어 공부하시고 널리스 뜻이 뭐야? 지루함. 발음만 해도 막 지루하죠. 덜. 아유 지루해. 자, 널리스 found in the senile. 자, 저기 senile 그 다음에 isolation, withdrawal, they're clinging to the past and lack of interest, worldly affair까지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럽니까? 병렬 구조라 그러죠. end로 쭉 나열되는 거. 같은 내용이 쭉 나열되는 거야. 똑같은 거 나열하는데 계속 읽고 있으면 좀 사람이 바보 같죠. 그죠? 그럼 계속 읽지 말고. 자, 여기 아는 단어 나오는 것까지만 해석하면 됩니다. 노년, 노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지루함.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는 거 들으면 별 재미없다는 거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지? 우리 손주 밥 먹었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재미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되죠. 그죠? 이런 노인들의 사회적인 고립 등등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노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지루함과 또는 사회적인 고립 등등은 이렇게 가서요. 빨랑 가서 이게 바로 노년의 symptom, 증상이라고 보통 represent, 제시된다, 표현된다, 묘사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그죠? 해서 자, 소재를 딱 제시했네요. 그죠? 그래 소재가 뭡니까? 우리가 노인들 하면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쭉 떠올리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대시 다음에는 똑같은 설명 반복하는 건데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겠어요? 이거는 좀 보통은 이런 대시 다음에 부연 설명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좀 키워드가 있네. 자, 키워드가 뭡니까? 브레인이란 말이 키워드가 되는 거야. 자,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증상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두뇌가 필연적으로 디티어레이션 단어 설명이 있죠. 그죠? 노화되는 과정이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가져다주는 어떤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브레인입니다. 노인들의 이러한 증상은 두뇌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조금 애매하다면 자, 딱 하나 애매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저기 요까지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네요. 그 다음 가서 자, 이러한 노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카데미 이런 거는 다 번역할 필요 없어요. 연구라고 간단히 번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se 이러한 증상들 앞에서 말한 이러한 증상들이 저기 이거는 브레인 미안합니다. 브레인 받아주는 거네요.
이러한 두뇌의 노화가 이러한 노년의 노화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요까지가 같은 말이 되는 건데, 이 문제 난이도가 딱 하나 있다면 원래 여기 이제 역접의 연결사를 좀 써줘야 돼. 써줘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상태로 문제가 나와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만 더 읽어본다면, 자,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두뇌의 저기 노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두뇌 노화 과정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장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자, 노인들의 이러한 지적인 능력의 퇴화에 이러한 로케이션 위치가 뭐 원인쯤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들이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두뇌 노화 문제가 아니라 버터 다음에 이제 주제문 나오겠네요, 그죠? 자,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하는데? 뻔하죠, 그죠? 자, 두뇌, 노인들의 두뇌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뚜루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노인들이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은퇴해야 되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다 깨지지, 그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씁쓸하네요, 그죠?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스트립하고 단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키워드는 쉽게 보입니다. 자, 스트립 A 어브는 뭐뭐에게서 무엇을 빼앗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옷 벗긴다는 게 빼앗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뭐를 빼앗습니까? 저기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지탱해준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역할들을 다 뺏어버린다는 거 알겠죠? 자, 여기서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여기서 뭐 답이 나왔습니다. 읽을 필요 없고요. 자, 지금 노화랑 연관된 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뭐라는 거야? 노인들의 이러한 두뇌 노화라는 이러한 필연적인 문제, 이것이 진짜 원인이 아니고 사회에서 노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알겠지?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해서 자, 한 번 더 그래 주제 나왔죠? 노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역할들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은, 자, 4번 답이 뭐 너무 쉽게 보이죠, 그죠? 나머지 선택지는 그렇게 여기는 뭐 함정이 별로 없어. 약간 답을 찾는데 단서나 이런 게 살짝 빠져 있어서 약간 어려워 보긴 하지만 조금만 읽어보면, 자, 노인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쇠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한 번 더 사회적으로 저기 소외되기 때문이다. 랩트 아웃이 이렇게 빼버리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사회 중요한 역할에서 노인들을 빼버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오답이 크게 뭐 이렇게 뭐 매력적인 오답 이런 거 없죠, 그죠? 소위 말해서. 자, 3번 선택지는 영화 제목이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자, 뭐 이런 거는 그냥 선택지만 멋있지 지문 내용이랑 상관도 없어요. 자, 노인들이 쇠퇴하는 원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도표 문제는 정답만 체크하면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면 자, 이제 도표 문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꼭 한 번 더 저기 주제 제목 요지 빨리 푸는 연습들을 꼭 하세요. 꼭 진짜로. 수능 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 첫 장에서 여러분들 헤매면은 그럼 뭐 대책이 없죠, 그죠? 수능 가서 절대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주제 제목 요지를 금방 선생님이 문제 푼 거 꼭 참고해서 가지고요. 기출 문제나 또는 EBS 문제를 중심으로 꼭 반복 연습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25번 문제는 정답에 해당하는 선택지 내용이 여기를 가리킨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미리 한번 말해줄게요. 4번 선택지에 보면 less than 10% respondents said that people should be allowed fly drones near people's home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near people's home, 사람들의 집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는 게 허락되어야 된다고. 자, 사람들의 집 근처에서 드론 날리는 걸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11%라고 나와 있는데 4번 선택지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4번 선택지 보시면 자, 11% 나왔는데 less than 10%니까 10%보다 적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10%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뭐 쉬운 답이니까 이거는 일일이
나머지 선택지 꼼꼼히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이런 유형을 틀린 사람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 안 한 겁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다안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이런 것들은. 자, 26번 문제도 저기 선택지랑 연관해서 바로 답을 내줄게요. 항상 선택지 먼저 보시고 주로 3번부터 많이 보면 돼. 자, 답이 거의다가 3번, 4번, 5번에서 거의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선택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 찾아서 보시고요. 선택지에 보면 재출마한 3번 선택지 보시면 재출마한 클리블랜드의 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자, 포인트가 뭐야? 재출마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재출마란 말이 어디 있지? 그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시장 경선에 램퍼 출마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자, 재출마 여기 나왔네. again 재출마. 그죠? 재출마. 다시 시장 경선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3번 선택지 패배했다가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구나. 간단하죠. 그죠? 자, 이런 유형 문제들은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설명하면 지나가겠습니다. 패배했다가 아니라 재출마해서 승리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자, 마찬가지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 보시면 4번 선택지 내용이 뭐였죠? 자,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4번 선택지가 참가자의 옷차림에 저기 제약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선택지 보시고 자, 선택지 먼저 보고 옷차림 얘기 어디 있느냐? 이거 뭐 옷차림 나와 있네. 드레스 코드. 그지? 자, 다음에 뭐라고? 모든 참가자가 세미 포멀. 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캐주얼 정장 이쯤 하면 되나? 어쨌든 드레스 코드에 이렇게 제약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세미 포멀하게 입어야 된다. 4번 답 뭐 너무 쉽죠. 그죠? 자, 뭐 이런 건 길게 설명하는 게 약간 시간 낭비 같지. 그지? 자, 28번 문제도 자, 28번 문제도 3번 선택지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밤하늘 관찰은 주차장에 산다. 자, 그러면 밤하늘 관찰이 어디 있느냐? 그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밤하늘 관찰이 어디 있어요? 단어도 너무 쉬워. 밤하늘 이런 건 알잖아. 밤하늘 관찰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주차장. 이거 뭐 너무 쉽죠. 그죠? 자, 이런 거는 뭐 그지? 박말리 할머니도 풀 수 있겠다.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이 정도 난이도 문제 틀린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태어나서 영어를 처음 보거나 그죠? 그런 경우 아니면 이런 문제는 좀 틀릴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29번 문제로 또 가서 볼게요. 자, 29번 어법이 자, 저기 어법 문제가 지금 뭐 쌤이 지금 한 문제밖에 설명을 못 하지만 이것만 들어도 다음에 문제 풀 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자, 쌤이 확신합니다. 꼭 좀 잘 정리해서 자, 어법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출제 의도야. 그죠? 어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제 의도.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왜냐하면 수능 어법 풀이법이 너무 쉬우니까. 이게 너무 쉬워.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 뭐를 물어보는지만 알면 거의 문제를 푼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 요번에 구평 문제 특징은 별로 물어보는 게 없는데 밑줄만 친 게 너무 많네요. 첫 번째는 자, 앞으로 부정사의 밑줄이 있으면 뭐만 하긴 하냐. 이거 보면서 뭐 부정사 용법 따지면 바보야, 바보. 자, 그런 걸 가르치는 선생도 바보고요. 배우는 학생도 바보예요. 얘는 그냥 앞에 본동사 있는지만 따지면 돼. 이제 이런 거를 문장의 진짜 동사를 본동사를 하고요. 여기 본동사 있으니까 나머지 부정사, 준동사 썼고 그거 보고 바로 지나가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거 꼭 기록했다가 다음에 문제 풀 때 이런 데서 시간 낭비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자, 이런 말 한번 적어두세요. 이렇게 적어두면 앞으로 어법 공부할 때 꼭 도움 될 겁니다. 본수태 이렇게 한번 적어두시고요. 자, 어떤 자리에 진짜 동사를 쓰느냐, 준동사 쓰느냐, 요걸 먼저 한번 꼭 따지시고 어떤 자리에 진짜 동사냐, 준동사냐, 요걸 한번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 자, 단수 복수는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능동, 수동. 자, 요걸 각각의 푸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뭐 너무 쉬워요. 자, 해서 얘도 자, 먼저 본수태 순서를 따지면 돼. 딱 따져보니까 can 앞에 끊어주고 여기 can이 도치가 돼 있고 얘가 주어고 can 다음에 당연히 본동사 써야 되고요. 그죠? 수일치는 따질 필요가 없죠. 동사 원형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태를 따지면 다음에 fact 목적어 있으니까 fact가 목적어 되겠죠? 당연히 능동태가 맞습니다. 턴이 맞다는 걸 2초 안에 판단했네.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 문제는 거의 답으로 쓰질 않아. 특히나 전치사 다음에 제기대명사 문제는 요거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절대 답을 안 냅니다. 시간 낭비야. 보지 마세요. 그냥 바로 지나가세요. 앞으로 어법 문제 풀다가. 대명사 문제는 원래 마지막에 보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제기대명사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는 한번 따져볼 수 있지만 전인사다 하면은 절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ose. 나머지 선택지가 너무 쉽다. whose 다음에 뒤에 명사 있는 것만 확인하세요. whose 다음에는 friend 명사가 있구나. 요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whose 뒤에는 명사 온다. 요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고.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동사나 준동사나 본동사 여부를 먼저 따져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진짜 동사야 준동사야 이거 꼭 먼저 따져야 돼요. 알겠죠? 딴 거 말고. 풀이법은 어때요? 끊어읽기 얼마나 쉬워요? 끊어읽기에서 어순만 보면 됩니다. 자, 어디다 끊어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법이나 독해나 평소에 끊어읽기 연습을 제발 좀 하세요. 쌤이 뭐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이 말을 듣는 친구도 있고 안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끊어읽기 하시고 접속사 앞에 끊어주고요. 너무 쉽죠, 얘는.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됐다 하면은, 자, 됐다 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동사가 하나 와야 돼요. that이라는 접사다 하면은 that이나 who나 which나 뭐 이런 거다 하면은 저기 동사가 반드시 와야 돼. when이나 where이나 뭐 이런 거, when이나 그 다음에 if나 do나 이런 접속사 하면은 동사가 안 오고 ing가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해야 돼요. 얘는 접속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반드시 동사가 와야 돼. 얘는 그냥 접속사 역할만 하니까 주어 역할을 따로 안 하니까 동사가 바로 안 와도 돼요. 알겠죠?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동사 다음에 바로 ing가 붙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법 공부를 안 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데 차차 조금만 공부하면 그럼 문장 보면 너무 당연하거든. 그죠? 자, that, who, which, what 같이 자 이런 걸 이제 뭐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렇게 대명사 역할하는 의문사 뒤에 나오는 건 동사가 되고요. 이건 부사절 접속사라 부르죠. 이란 순수한 접사 뒤에 나오는 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when 같은 거면 actualizing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대시 왔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를 써줘야 돼요. 알겠죠? actualizes 뭐 이런 식으로 꼭 동사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금방 배운 거라도 잘 정리해서, 그리고 어법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뭐 2달 남았는데 언제 어법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0문제만 정확하게 풀고 그 노트 정리만 잘해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 정리한 범위를 크게 안 벗어납니다. 알겠지? 본동사 문제가 예전에 엄청 많이 나오다가 최근 몇 년간에 뜸했는데 9평에 오랜만에 한번 나왔네요. 그죠? 자, 30번 어휘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 가세요. 자, 30번 어휘 문제는 저기 뭐 간단하죠. 앞에 이렇게 주제문 정리 간단히 해두시고요. 자, 여기 주제문이 어디 나옵니까? 주제문이 나오면 자, 키워드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줄게요. 자, 이거 수능 완성 저기 앞부분에 실전 테스트 그 부분에 있었던 문제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주제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말이야? 자, 저기 물리학자들이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오해한답니까? 뒤에 보면 환경은 정적인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환경은 정적인 게 아니라 변화한다. 사실은 요까지가 다 이렇게 도입이 되고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인구라고 번역하지 말고 생물들에게 도전을 제시한다. 도전 같은 건 반대말이 성립 안 하죠. 그죠? 도전의 반대말이 뭐야? 전도야?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주제문은 이제 여기 나오죠.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생물들에게 중요한데 환경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저기 다른 생물들, 그죠? 여기 다른 생물들의 동시적인 진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이게 그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그지? 어휘 문제도 다 앞부분에 주제가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주제 한번 정리하시고 한 번 더. 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생물의 변화 이렇게 주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선택지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말 발굽의 진화가 enabled motis 반대말이 얘가 있다 그래야 되나? 이런 어쨌든 뒤에 부정사 나오는 형태 보면 enable 쓸 수밖에 없는데. 말이 진화해서 말이 빨리 뛰게 되었다. 말이 빨리 뛸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enable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게 빨리 뛰는 게
말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뭐하지 않는다면 말이 프레데터, 포식자들에게 쫓기지 않는다면. 아까 주제가 뭐였죠? 이러한 생물의 이러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자 제일 생물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other organism, 다른 생물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말이 혼자 빨리 달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이 뭐하러 쓸데없이 빨리 달립니까? 뭐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다른 천적, 다른 생물 천적이 진화하니까. 그래서 말이 진화하는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천적, 다른 동물의 진화가 없었다면 말이 진화하는 것이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제가 연결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얘는 공격의 반대말은 수비가 되는데 저기 프레데터, 포식자가 공격하는 방법을 찾겠지 수비하는 방법을 찾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공격이란 말이 맞을 수밖에 없고요. 자, 나머지 5번 답이 너무 쉽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주제랑 연관해서 답이 나오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이러한 생물의 진화를 볼 때 어떤 법칙에 따라서 봐야 된다고? 저기 다양한 생물의 관계, 진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관계 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러한 법칙이 옵셔널, 선택적이다. 반대말이 뭐야?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본문에 네세서리였나? 어쨌든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볼 때 생물 하나만 보지 말고 생물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죠? 주제 정리해서 보면 또 나머지 오답도 어렵지 않고요. 뭐 쉽게 답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31번부터 이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29번부터가 EBS 변형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문제는 얘가 저기 뭐죠? 선택지가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EBS 공부할 때 보통 이렇게 앞에 몇 줄을 보고 이 글의 주제가 뭐였구나 이런 식으로 주로 암기를 하는데 그렇게 암기만 해가지고는 사실 요 빈칸 문제 한 단어짜리 빈칸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순서나 위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대비해서 앞으로 EBS 지문을 볼 때 좀 더 좀 정확하게 문맥 글의 흐름을 좀 더 정교하게 따지도록 그렇게 꼭 좀 공부하기 바라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죠. 그죠? 앞으로 남은 기간에 EBS 지문들 정리, 특히 2등급 이상이 되려면 기본적인 정리를 특히 잘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바로 주제를 말하고요. 답 근처에서 답에 근거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 설명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문제풀이에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자, 그래 주제가 뭡니까? 자, 여기 주제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쉼표까지 쭉 빨리 속독하시고 주제가 뭡니까? 당신이 기억에서 꺼집어란다. 미안합니다. 쌤 경상도 사람이라서. 자, 당신이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어떤 걸 끄집어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끄집어내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막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말이 안 되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기억에서 좋은 부분을 끄집어내겠지. 그지? 사람들이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그 기억에 대한 인덱스가 된다는 게 이제 인덱스가 사전에 보면 뭐 지표이쯤 되는데 자, 손가락 중에 이렇게 요게 인덱스 핀 겁니다. 그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게 그렇게 이야기 자체를 이렇게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 내가 이런 모습을 끄집어내고 싶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요거를 쌤이 한번 주제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줄게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원은 학생들 수업 시간에 내가 이 주제 열심히 정리해 줬었는데 결국 시험에 나왔네. 그치? 자, 요 주제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는 요거 이제 해설 강의 보는 친구들도 꼭 한번 주제를 정리해 두세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의 기본 주제가 이거야. 알겠죠? 자, 금방 뭐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자,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 포인트가 뭐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떠올릴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인 이런 말을 꼭 한번 적어두세요. 자,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 사건들을 자, 우리가 기억을 객관적인 이야기 사건에 맞춰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기억하고 싶은 모습대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에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이게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영웅이었어. 멋있는 놈이었어. 이렇게 기억하고 싶을 때 그 주관적인 기억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과거의 사건들을 막 떠올린다는 거 알겠지? 내가 막 불쌍한 친구들 구해주고 막 이렇게 정의의 사도로 뭘 싸우고 이런 게 막 떠오른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 글의 주제가 되는 거고 사실은 바로 앞에 주제가 나온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요새 이제 아주 많이 쓰는 말로 이게 사실은 33번 질문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재구성이라 그래요. 이런 말 꼭 한번 적어두세요. 주관적 관점에서 객관적 사건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재구성이라 그러죠.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재구성한다. 이런 말을 아주 뭐 요새 모든 언어의 기본적인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문학에서 많이 쓰는 어휘니까 재구성 꼭 기억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에 멋진 디테일을 더합니다. 그죠? 내가 어린 시절에 뭐뭐 했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꾸미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밸리디티가 뭐가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걔가 타당한지, 즉 객관적으로 걔가 있었는지 객관성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러한 디테일을 덧붙이게 될 때 그러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똑같은 디테일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디테일을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디테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야기의 지표 속에 영원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 처음에는 걔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디테일이 실제로 있었던 게 돼버린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단서 보이죠 여러분? In other words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지. 자, 절대 놓치지 말고. 이런 걸 놓치는 건 뭐 용서할 수가 없죠. 아니, in other words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그지? 우리가 떠올리고 싶어하는 그 기억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맞춰진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내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 그게 맞춰서 어떤 디테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게 사실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객관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이 떠올리고 싶어하는 주관적인 기억에 맞춰진다. 일치가 되게 만들어진다. 동일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같아진다. 그렇죠? 사실은 이 문제는 주제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바로 답을 찍을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제 정리는 당연한데 작년 문제는 그 주제만 기억해서 딱 정답 단어 고르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 정리 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주제 정리에다가 조금 더 그 주제랑 연관해서 이런 키워드 정리까지 조금 내주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32번도 EBS 변형 지문이었는데 이것도 수능 완성에서 나왔죠. 그죠? 자, 솔직히 이 지문은 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빈칸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뭐 적절한 좋은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출제한 교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사실은 뭐 글의 전체 구조를 봐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빈칸 문장만 정확하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머지 문장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은 빈칸으로 좋은 문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교수님들 다음에 출제할 때 자, 뭐 들을 리는 없겠지만 반영해 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요 문장만 읽으면 돼요. 자, 요 문장만 보면 되는데. 자, 시작할게요. 뒤에 higher income 동사 앞에 끊어주고. 자, 이러한 소득 증가에 accompany 따르게 되는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식생활이 변화하겠죠. 그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소고기 사 먹겠죠. 그죠? 자,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뭐를 요구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 이러한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 뭐에 대한 증가를? feed grain 그 다음에 rather than food grain. 자, food grain 뭡니까? 음식 작물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되겠어? 우리가 직접 먹는 작물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우리가 직접 먹는 게 그게 푸드 그레인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곡물, 식량 곡물보다는 feed는 뭐 요 단어가 이제 결정적인 단어죠. 사료 곡물 생산의 증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야. 벌써 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s 왜냐하면 벌써 요 문장만 보고 답이 나오잖아. 식생활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저기 사료 곡물의 생산 증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한대요. 사료 곡물의 생산이 증가한다는 건 뭐라는 의미입니까? 당연히 food of animal origin 간단히 뭐라 해석하면 돼? 육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육식 제품들 햄이나 고기나 이런 거 되겠죠. 삼겹살, 햄 이러한 육식 제품이 당연히 뭐 한다 그래야 돼? 아니 사료 곡물이 증가한다는 건 육식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는 거잖아. 그지? 뭐 대신에? 아니 뭐 대신에? 이러한 식량 곡물 대신에 이런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식량 곡물을 대신해서 육식이란 저기 음식들 뭐 햄이나 고기 같은 음식들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사료 곡물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이건 뭐 진짜 이 문장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 자, 한 번 더. 사람들이 사료 곡물 생산이 증가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겠냐고. 사료 곡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육식을 채식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죠? 육식을 이란 푸드 곡물 식량 먹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채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뭐 답이 뭐 나왔잖아. 그지? 채식보다는 육식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자, 다 보이죠? 그죠? 뭐 이건 좀 너무 좀 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죠? 한 번 더 육식이 자, displace 대신한다, 대체한다. 단어만 알면 되죠. 그죠? 이란 식량 푸드를 아까 채식을 대체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육식이 채식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료 곡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난 좀 이런 거 안 냈으면 좋겠어. 교수들이 좀 생각 좀 하고 이런 뻔한 문제 낼 거 가지고 뭐를 이렇게 긴 지문으로 문제를 내는지 좀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33번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약간 문장이 좀 쉬워요. 쉽고 그 다음에 아까 31번에서 말한 주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요새 많이 저기 좀 시사를 반영한 그런 지문이에요. 그죠? 자, 딱 보니까 자, 키워드가 바로 나왔죠. 그죠? first truth는 뭐냐? 자, 이 단어만 봐도 벌써 그냥 벌써 주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실은 진실인데 사후적인 진실이래. first가 뭐뭐 후에 이런 말이 되는 거 알죠? first modernism 뭐 이런 거 알지? 자, 사후적 진실이 뭘 의미할까? 자, 그 다음에 구문 공부하시고요. 사후적 진실은 not so much 뭐뭐가 아니라 그 다음에 as 뭐뭐이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잘 정리하고요. 사후적 진실은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후적 진실은 세상에 객관적 진실은 없어. 이런 식의 주장은 아니고 그럼 뭐라는 거야? 결국 사실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정치적 관점에 subordinate 단어 뜻을 결정적인 단어인데 그걸 또 적어놨네. 그죠? 종속된다. 독해 끝났어요. 이 질문.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벌써 주제가. 좀 너무 쉽게 주제를 바로 앞에 던져줬네. 그지? 자, 주제가 뭐라고요? 한 번 더. 사후적 진실이라는 것은 팩트가 자, 이러한 관점에 종속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종속돼서 팩트가 사후적으로 재구성된다. 아까 쌤이 재구성이란 말 했잖아요. 그죠? 팩트가 뷰가 뭐가 되겠어요? 아까 주관적인 관점 똑같은 거죠. 어떤 정치적이든 뭐든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 맞게 사후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들을 사후적으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후라는 게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재구성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지? 자, 뭐 너무 쉽죠? 바로 주제 나와서 그 다음 조금만 연결해서 볼까요? 자, 해서 다음에 그대로 연결되는 키워드 조금만 더 볼게요. 한 번 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feeling 이게 똑같이 view랑 같은 말이 되고요.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점, 주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왜 이런 사후적 진실이 만들어지냐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부가적인 설명이 답이랑 그렇게 이렇게 뭐 결정적으로 연결도 안 돼요. 사실은 이 주제만 알고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문장으로 바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빈칸 문장 가서 자, 왜 이런 사후적 진실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읽어도 사실은 예측할 수 있죠. 사람들은 아니 사실을 누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 맞게 이런 사실들을 보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 맞춰서 사실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그지? 뭐 요새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모든 인간들이 다 속성 아닙니까?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맞춰서 객관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해석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뭐 그지? 자 그럼 바로 벗들어 갈까요? 자 이런 게 뭐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이나 하나도 중요한 정보 아니고 벗들어 바로 갈게요. 자 중요한 건 뭐래요? 이러한 사후적 진실이 한 번 더 객관적 사실과 사후적 진실의 관계가 뭐 할 때 발생한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할 때 발생한다고?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assert 주장하고 싶을 때, 자 당연히 이게 무슨 말 들어가겠어요? 뭐를 주장하고 싶을 때?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맞는 것, 요 주제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지?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맞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싶을 때 사후적 진실을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하면 저기 뭐 5번 선택지 잠깐만요. 여기 선택지가 빠졌네. 그지? 자 5번 선택지 보시면 that is more important to us란 말이 나오잖아. 그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란 말이 주관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우리의 관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후적 진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벌써 두 개가 나왔죠? 자,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 아까 기억이랑 똑같잖아.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실들을 기억에 떠올리거나 이런 거 할 때 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사실은 요번에 구평 문제 낸 거는 좀 검토를 조금 안일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빈칸 문제에서는 똑같은 주제를 거의 같은 주제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기억을 할 때 그때 어떤 사실들을 자신의 기억에 맞춰 가지고 어떤 사실들을 기억하게 된다. 똑같은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요번에 구평 출제진들이 같은 주제를 두 문제나 똑같이 빈칸 문제 내는 건 아니면 지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34번 문제는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또 답은 되게 쉽네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 요새 특징이 빈칸 문제 마지막에 푸는 친구들 많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요새 이것보다는 순서 위치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또 3점 배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대놓고 포기하지 말고 빈칸 문제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봤죠? 지문 꼭 전체로 안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꽤 많다는 거 명심하고 빈칸 문제 충분히 풀만하게 나오니까 좀 너무 이렇게 쉽게 버리지 말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도 키워드 위주로 빠랑 볼게요. 자, 빈칸 문제 보시면 자, 인류학의 두 가지 사회 인류학과 문화적 인류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두 가지 인류학의 쟁점은 뭔가 하면은 과연 뭐가 먼저냐? 당연히 뻔하죠. 사회가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게 쟁점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설명 딱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뭐 글의 흐름이 뻔하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사회 인류학, 문화 인류학 중에서 사회, 문화 중에서 뭐가 우선이냐. 요걸 가지고 서로 쟁점이 있는데 그 다음 뻔하잖아. 자, 영국 인류학에서는 사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사회가 먼저고 사회에 거기에서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사회에서 그 다음에 문화가 만들어진다. 우린 보통 사회문화 이렇게 공부하잖아. 사회문화는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학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뭐가 먼저냐 이런 뭐 논쟁을 하는가 보네요. 그죠? 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죠. 안 읽어도 뻔하죠. 사회 제도가 당연히 문화를 결정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쭉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굳이 뭐 해석 못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한 번 더 반복.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회란 보편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나 친족관계, 경제, 정치 이런 거 어디에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란 보편적인 영역들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서 어떤 친족관계가 각 사회마다 이렇게 구현되는 방식은 다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지. 그지? 구체적인 제도에 의해서 나타나고 표상되고 구현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에서 저기 친족 제도는 가족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고, 그지? 영국의 종교는 영국의 국교회 뭐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면 글의 전개가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또 미국 인류학 나왔잖아. 뻔한 거 아니야? 대조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얘들은 사회를 강조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들은 문화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나올 말도 뻔하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 문화에 당연히 미국 인류학에서는 한 번 더 문화가 우선이다. 영국과 대조 개념으로 그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문화가 사회 제도를 다 결정한다는 거야. 문화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이 계속 나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인류학에서는 보편적인 사회 영역 이런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문화랑 독립해서 옛날부터 어떤 사회적 영역이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쭉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사회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조금 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자, 뒤에 쉽게 보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각 사회의 문화의 어떤 특징이나 측면으로서 경험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영역들을 발견하는 걸 선호한다. 문화, 사회라는 건 보편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어떤 특징 같은 게 표현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사회 영역들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 알겠지? 어떤 가치나 신념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사회적 영역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는 걸 그런 걸 발견하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시 뭐라고? 미국의 인류학은 이란 개념을 거부한다. 뭐 어떤 개념? 어떤 사회적 제도가 당연히 무슨 말 들어와야 되겠어요? 문화랑 아무 연관 없이 보편적으로 옛날부터 존재한다. 이런 개념들을 거부한다. 요 말 잘 봐야 되겠죠. 그죠? 항상 어휘 문제나 빈칸 문제 이런 부정의 어감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말고요. 자, 한 번 더. 문화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거부한다. 이런 말 봐야 되고 그래서 선택지에서 1번 선택지가 문화랑 연관해서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고 문화랑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와야지 1번 답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1번 답을 찍은 친구들은 빈칸 문장에 리젝트를 놓친 거죠. 그죠? 문화랑 연관된다는 걸 인정하고 문화랑 연관되지 않는다는 걸 거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완전히 오답으로 만들어 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회 맥락과 분리해서 존재하는 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어떤 맥락도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옛날부터 있어서 맥락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그게 바로 보편적인 겁니다. 알겠지? 보편이라는 건 맥락이 필요 없죠. 맥락은 구체적인 거잖아. 그지? 그럼 구체적인 맥락이랑 아예 분리돼서 옛날부터 보편적으로 존재했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거부한다. 3, 4, 5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완전히 오답들이죠. 그죠? 자, 빈칸 문제가 풀만하죠, 여러분. 완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자, 얘는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요번에 특히나 좀 쉽게 나왔네요. 원래가 쉬운 유형인데. 자, 얘는 딴 거 없고 여러분들 문제 푸는 친구 혹시라도 틀린 사람은 이거 하나만 지키세요. 1번 근처에서 멈추고 주제문 정리한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죠. 그죠? 누가 봐도 주제가 뭐야? 자, 우리의 습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습관이라는 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는 걸 막아준다는 거 알겠지? 자, 습관적으로 하면 될 걸 할 때마다 고민하면 에너지 소비가 쉽잖아. 그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의 이러한 의식의 부담을 릴레이브 덜어준다 해서 이미 주제가 나왔죠. 자, 습관의 역할이 그래 주제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탱고 얘기를 쭉 하는 거야. 그래서 탱고를 배울 때 습관적으로 탱고를 추게 될 때 막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탱고를 추게 되는 그러한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말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게 너무 자 주제가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4번 답이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얼척 없다 그러죠. 갑자기 4번에 뭐나 탱고 음악가들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결합한다. 아니 지금 주제가 뭐였는데요? 습관의 역할이 그래 주제고 탱고를 배울 때 그 습관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 이런 얘기하는 건데 탱고에 다양한 음악 장르가 결합돼 있다. 뭐 습관의 중요성과 아무 연관성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 맞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6번 넘어갈게요. 자, 이런 순서 문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순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알죠? 연결사 but이나 however, likewise, 지사, this, that, such, 이때 이런 기본적인 단서가 잘 주어지는데 36번 문제는 그런 단서가 조금 빠져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게 다 시중의 변형 문제를 좀 피해서 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뭐 이럴 때는 이제 내용으로 해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해석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자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그죠? 자, 주권 국가는 단어 설명 바로 있죠. 그죠? 주권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그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without 뭐 하지 않고 자신의 영토 경계 바깥에 있는 어떤 에이전시 주체로부터의 interference 간섭 없이 뭐 주권에 대한 정확한 정리는 주권 국가란 뭐라고요?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기 나라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그게 주권 국가라는 거야. 알겠지? 요런 내용을 꼭 정리를 해주고 시작해야 돼. 주권 국가란 자기 나라의 일을 외세의 간섭 없이 결정하는 것이 주권 국가가 되겠구나. 자, 요새 되게 시사적인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말과 연결될 수 있는 말이 뭐가 될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지금 외세의 간섭 이런 말이 나왔는데 주권 국가는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다 이런 말이 외세의 간섭이란 말하고 외국 세력의 간섭이란 말하고 뭔가 논리성으로 바로 연결지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와야죠. 그죠? 그래서 C번에 보시면 C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말이 연결되잖아. 자, 그러나 but 이런 거 꼭 동그라미 치고요. 첫 단락이 찾기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러나 이란 외세 또 테러토리 영토란 말이 아까 나왔잖아. 그지? 이란 공간적인 자유는 공간의 자유가 바로 뭐야?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이게 공간의 자유죠. 아까 다른 영토의 나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거니까. 그지? 그런 것들은 하나의 특징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시간의 자유도 주권 국가에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키워드는 이란 외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공간적인 자유 말고 시간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럼 그 다음 또 설명이 나오겠죠. 시간의 자유는 뭐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시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뭘까? 자, 그게 대한 설명이 먼저 와야 되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첫 문장에 보면 연결사나 대명사나 지사 단서가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약간 좀 해석을 해야만 되는 문제긴 한데요. 자, 그래도 해석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 여기 읽어보면 너무 이 말이 바로 연결되잖아. 그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간으로부터 자유는 갑자기 막 이렇게 뭐 과거 전통과 연관되어 있는 한 그 사람은 시민이 될 수 없다. 이 말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과거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다. 이 말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문제풀이의 기본 단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C가 첫 단락이라는 것도 쉽고 CB가 내용적으로 바로 가깝게 연결된다는 것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CBA 이런 순서가 되겠구나. 자, 바로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36번 문제, 37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가 이제 비연계 문제로 나오면서 이제 작년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죠? 6평에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죠? 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요거는 좀 6평이나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쉽게 나오지 않았나. 무엇보다 첫 단락을 고르기가 쉬운 게 제일 쉬운 문제거든요. 이 문제들은. 자, 보시면 일단 주어진 문장 내용 정리하면 자, 과학의 목표는 뭡니까? 과학 좀 많이 나오죠. 과학의 목표는 이럴 때 lawful을 막 합법적인 이렇게 번역하죠. 과학 얘기하는데 그죠? 과학은 어떤 법칙에 따르는 관계를 찾는 게 그게 과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과학에서 이러한 연구하는 대상들이 lawful,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죠? 합법적이다.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화학자들은 어떤 화학 반응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물리학 읽을 필요도 없죠. 물리 반응도 어떤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말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지? 자, 과학에서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럴 때 연결사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첫 단락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은
C에도 보면은 for example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가 예시인데 또 예를 드는 게 말이 됩니까? 예시 앞에는 뭔가 추상적인 말이 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지. 얘가 얘인데 또 어떻게 또 예를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C가 첫 단락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쉬워서 자 그래서 바로 B를 막 제시해 주네요. 문제 자체가. 자, C가 첫 단락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쉽고요. B가 첫 단락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을 뭔가 인과의 법칙, 다 아까 법칙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과의 법칙의 관점에서 과학 연구의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러한 관점을 결정론, 이런 말을 한번 들어두세요. 이런 거. 결정론. 모든 게 법칙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결정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해서 이 지문에서 이제 결정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C번의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예시는 아까 말했죠, 쌤이. 앞에 나온 주제문을 구체화시킬 뿐이고 내용 자체는 그대로 반복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B번 결정론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A번의 마지막 문장 내용을 반복하고 있냐. 조금만 읽어봐도 C의 마지막 문장들 읽어보면 뒤에 보면 결정적인 단어로 C의 마지막 문장 볼까요? 자, C의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뒤에 probabilistic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란 일기예보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야. probable은 결정론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결정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probable이란 말이 앞에 저기 결정론이란 말에 대해서 전혀 반복성이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아까 B반에서는 결정론을 얘기했는데 C반에서는 개연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개연성하고 결정론은 다른 거라고. 물론 사실 그런 것까지 가지 않아도 A반의 첫 번째 단어에 determinist, 결정론자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B에서 결정론이라는 말을 꺼내고 A에서 결정론자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또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첫 단락 고리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BC 연결 안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 또 BA 연결도 너무 쉬워서 지금 A번 단락이 여기 따로 빠졌네요. 그죠? 근데 A의 첫 번째 줄에 결정론자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얘도 BAC 답이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8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수능 완성 지문이었는데요. 얘는 이제 내용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죠? 지문 자체가 조금 난이도 있는데 요건 좀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예측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좀 정확한 해석이 좀 바탕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자, 보시면 자, 국제정치학 분야는 그러나 많은 여러 가지 국가나 또는 강력한 이익 집단이 좀 되는 거죠. 액터, 이익 집단에 의해서 다국적 기업 같은 이익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데 이란 국가나 이익 집단은 뭐한대요? 저기 인권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 다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인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자, 다국적 기업이 후진국의 노동자들을 막 이렇게 과하게 노동시킬 때 인권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이윤만 중요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그러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앞에 무슨 말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인권이 중요한데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사람들이 인권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국제사회에 보면은 이러한 여러 단체들이나 세력들이 인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 질문에 이제 전개 방식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됐는지 하면은 자, 키워드 위주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가 뭐냐? 갭, 차이가 있다는 거야. 뭐 사이에? UN 인권선언의 약속과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뭡니까? 현실 사이에 해서 얘가 현실이란 말의 반대말이 뭐가 되죠? 차이가 있다고 그랬으면 얘랑 뭔가 반대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해서 자, 얘랑 차이가 현실 그러면 약속이 뭐가 되겠어요?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우리가 저기, 인권과 저기 1번 다음에 보시면 또 어디 나와요? 한 번 더 이러한 인권의 이상과 그 다음에 현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자, 여기 문장 보시면 우리가 뭐 너무 반대말이 잘 성립하죠. 인권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그지? 단지 어떤 관점으로? 그냥 막연한 공감이나 이러한 법적인 분석만으로. 자, 우리가 인권을 어기는 현실 보면서 저 사람들 불쌍하다. 그런 막연한 방식으로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rather 이런 거 꼭 연습하고요. 앞에 항상 부정의죠. 그죠?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대신에.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땅에는 무슨 말 나옵니까? 과학적인 연구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지? 과학적인 연구나 접근 방식.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갈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방식이 필요하다 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너무 잘 되죠. 그죠? 자, 한 번 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렇게 단순한 공감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대신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가서요. 자, 3번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엔이 이러한 인권의 개념을 유엔 국제법 속에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뭘 의미하는 거야? 유엔이 인권이라는 걸 중시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인권을 국제법에 도입을 했으니까 중시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대명사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인권이란 개념 이런 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자, 사실은 이시 얘가 보면 앞에 명사를 받아주는 게 아니네요. 자, 얘가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쓴 거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인권의 특징이다. 뭐가? 이란 정부들이 인권을 선언은 하지만 그 다음에 인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variable, 아주 변덕이 심한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인권을 실행하는 데 일관성이 없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이 딱 봐도 이렇게 반대말 한 게 아닙니까?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고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온 거니까 인권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딱 주어진 문장에 however 있었잖아. 그지? 유엔에서는 이렇게 인권을 중시하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여러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인권을마다 다른 걸 더 중시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국제사회를 보다 보면 이러한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사례들이 넘쳐난다는 거야. 알겠지? 자, 4번 답 잘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해석이 돼야 돼. 인권이란 소재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문장에 딱 however 반대말 관계가 성립했으니까 어디에서 반대말 관계가 성립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해석으로 좀 판단해 줘야죠. 얘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얘는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반대말 관계가 되는 거고 이 자리에 however 들어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자, 요새는 사실은 수능에서 제일 고난도 유형 문제가 39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쌤은 요새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마지막에 시간 없어서 못 풀 때는 차라리 빈칸을 약간 한번 도전해보고 39번을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봅니다. 이건 이제 주어진 문장 해석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그죠? 자, vocation이 이 단어도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vocation이 이제 뭐 천직, 소명, 직업이란 뜻이 있는데 그 직업에 천직, 소명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미션 이런 거 해서 이런 어떤 소명을 떠올려야 된다는 어떤 예술의 뭔가 직업, 예술이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야 된다는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인과관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예술의 소명, 어떤 소명? 그 예술을 과학과 구분시켜주고 과학과 구분을 시켜주지만 동시에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과학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소명을 찾아내야만 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일단은 해석 자체가 어렵고 앞뒤로 예측하기도 되게 어렵죠. 그죠? 일단 키워드를 정리해줘야 돼. 자, 어떤 원인 때문에 한 번 더 예술을 과학과 구분하면서도 과학과 동등한
흔한 어떤 사명감, 소명 이런 것들을 찾아야만 하게 됐을까?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흐름을 쌤이 간단히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흐름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과학과 예술 둘 다 외부 세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옛날엔 서로 똑같았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반대말이 딱 성립하네. 과거에는 둘 다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9세기 이렇게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과 예술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세상을 설명하는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술가가 좀 형편없이 비교되게 되겠죠. 그죠? 세상 설명이야 당연히 과학이 훨씬 더 잘하게 되니까 알겠지? 자,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낸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자 예술가를 비교하면은 예술가가 초라하게 된다는 거야. 초라해지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옛날엔 둘 다 동등한 역할을 했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예술이 초라해졌다는 거 알겠죠? 당연히 이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세상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런 점에서는 과학이 엣지를 갖고 있다. 요 단어 번역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자, 이때 엣지의 뜻이 뭡니까? 우월성 이런 뜻이야. 엣지는 예리한 끝이거든요. 예리한 끝. 한 발 더 나간다 이런 말에서 저기 우월성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을 설명하는 점에서는 과학이 더 우월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예술이 그 다음에 이모션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까는 세상 설명 나오다가 갑자기 감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세상은 외부에 있는 거고 감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내부에 있는 거잖아. 그죠? 갑자기 좀 대조 개념이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자, 예술이 감정 표현을 특화돼 있다. 이걸 전문으로 한다는 개념이 이란 관점에서 자, 요 문제에서는 요거 일단 놓치지 마시고 this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이럴 때 앞문장 한번 보면 되거든. 앞문장. 이게 this가 앞문장을 받아줘야 되는데 말이 전혀 안 되죠. 그죠? 지금 예술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개념이 이런 관점, 즉 과학이 우월하다는 관점에서 특히 매력이 있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술의 우월성을 말할 때 매력 있다 그래야지 과학의 우월성을 말할 때 매력 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요 단서를 놓치지 않고 잘 표시했으면 3번 답이 사실은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단서에 놓치지 않고 표시하기. 그 다음에 그럴 때 앞문장을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럼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답. 이건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어렵지. 사실은 답이 나오는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단서 놓치지 말고 전혀 연결 안 되게 돼 있죠. 그죠? 40번 보겠습니다. 자, 40번. 자, 40번은 사실은 40번 문제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요약문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가지고 올해 6평도 그랬고요. 뭐 역대 기출문제는 거의 다 지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건 좀 끄낼게 열심히 잘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거의 답이 나와요. 자, 바로 볼까요? 자, 언뜻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 벌써 들어가 있죠. 언뜻 보기에 혁신적인 건축이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관습과 그 다음에 상업화된 환경 속에서 자,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혁신과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겉으로 보면 건축이 되게 혁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혁신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어지는 거죠, 그죠? 굳어진다 해서 A번 선택지에 보시면 굳어진다. 뭔가 이렇게 굳어진다. 그 다음에 규격화된다. 이거 똑같은 말이네. 이건 로컬라이즈는 조금 안 맞고 이건 보편화된다. 그 다음에 국제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걸러져야 되고 가둬져 있다. 이것도 말이 되죠. 지금 벌써 선택지에서는 1번, 2번, 3번 딱 좁혀졌습니다. 자, 건축이라는 게 되게 막 새로운 건축 혁신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뻔한 관습 이런 것 속에 관습이란 건 뭐야? 옛날 방식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건축 방식을 반복하는 게 관습이야. 관습은 반복되는 거야. 그런 거 안에 갇혀있다. 고정돼 있다. 이런 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갇혀있다. 굳어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해야 되겠어요? 인과관계로 당연히 그 건축에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혁신적인 능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뭔가 건축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고 알겠지? 똑같은 건축이 아니라
혁신적인 건축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건축의 혁신적인 능력을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노력하긴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혁신적인 건축의 능력을 다시 되살린다. 아니 뭐 이런 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컨트롤은 억제한단 말이 되는 거니까 얘가 오답이 되는 거고, 공유한다고 그 다음에 작동시킨다 이 중에서 되살린다 말에 가까운 건 뭐 딱 봐도 이거 아닙니까? 그죠? 되살린다. 작동시킨다, 되살린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장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기출문제 보면 거의 지문 볼 필요가 없어요. 40번 문제인데 문제를 이렇게 내줍니다. 그냥 지문 볼 필요 없이 기본적인 해석 능력, 그 다음에 약간의 논리력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내주니까 꼭 좀 활용하시고요. 자, 41번 더 선택지를 잘 보시면 이거 참 이 선택지의 중요성을 한번 미리 말해둘게요. 여기 보시면 특히 잘 보세요. 그냥 오션만 보지 말고 오션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오션 바이올로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둘 중에 하나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이런 걸 너무 얄팍한 요령으로만 보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 문제 컨셉이야, 문제 컨셉. 그러니까 꼭 좀 활용하시고. 자, 해양 생물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 뭐 한 A번, B번 선택지까지만 읽어보면 주제는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해양 생물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 바로 나오네요. 해양 생물학. 해양 생물학의 대부분의 지식은 자, 블라인드 샘플링. 이거 벌써 키워드가 나왔네. 그죠? 자, 무작위적인 샘플링, 표본 추출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해양 생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해양 생물은 무작위적으로 뽑아서 그러한 지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바로 부연 설명에서 우리가 이러한 해양의 여러 환경의 프로퍼티, 특징이나 속성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쭉 다 읽어보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이용한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샘플, 아까 무작위적인 샘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표본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해양 생물에 대한 지식을 extract, 뽑아내다. 이런 건 반대말 단어 아까도 얘기했죠? 반대말이 없어요. 뽑아내다 반대말이 뭡니까? 자, 추출하다 반대말 없죠. 그죠? 맞을 수밖에 없고요. 내용도 당연히 맞고요. 자, 그래 포인트는 뭐야? 해양 생물학의 소재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무 막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서 뭘 뽑아낸다는 거 알겠지?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중요한 지식을 주지만 그러나 벌써 여기 주제문에 나왔네. 그죠? 이러한 시행의 연구 방식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자,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고? 너무 얘를 이러한 것들이 업과 연관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도만 주지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정보만 준다는 거 알겠죠? 지식을 주긴 주는데 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식만 줄 뿐이지 좀 더 폭넓은 지식 주지 못한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 주제 나왔죠. 그죠? 한 번 더. 해양 생물학의 연구에서 얘가 폭넓은 지식 주지 못한다. 지식의 한계가 있다. 뭐 누가 봐도 1번 답이 바로 나오죠. 해양 생물학의 맹점 바로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는 이렇게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물학의 버트만 봐도 여기 맹점 이런 마이너스 어감이 들어가는 게 어떤 지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식의 한계가 있다, 맹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어휘 문제 선택지만 바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금방 봤지만 이런 관점이 업이라는 바다를 업의 맥락에서만 업의 자원으로서 바다의 맥락에서만 얘가 연관성이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좀 더 연관성이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당연히 여기 그러나 다음에 마이너스 어감.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어휘도 너무 쉬워. A, B, C가 너무 쉽게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보시면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선택지만 바로 보라고. 자, observe 보세요. 관찰한다 반대말 빨리 대보세요. 없어요. 세상에 관찰의 반대말이 어디 있어? 안 관찰.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냅니다. 관찰한다의 반대말 관찰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 없어요. 수능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럼 바로 2번 가서 보세요. 마찬가지로 아까 주제 정리하면서 해양 생물의 어떤 지식이 너무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이게 포인트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이러한 해양 생물학에서 실험 관찰이 뭐 한다는 거야? 이러한 생물로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산채로 수집할 수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생물들, 그러한 생물들로 이게 확장되는 거야? 아니면 축소되는 거야? 제한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확장의 반대말 제한된다.
아니 지금 실험실에서 기를 수 있는 생물들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확장된다가 아니라 제한된다. 5번 답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작문 문제 진짜 어렵지 않아요. 선택지 좀 활용하시고 그러면 A번, B번 안에서 주제 제목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올 때 아까 얘기했죠? 반대말 성립하는 거. A번까지는 주제문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돼 있거든. A, B번까지는. 순서문대로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반대말 선택지 바로 가서 반대말이 성립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뒤 문맥만 정확하게 읽어주면 돼. 알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좀 빨리 푸는 거 꼭 연습하시고요. 자, 이런 순서 작문은 저기 여러분들 그냥 요약문의 저기 뭐지? 45번 선택지를 꼭 먼저 보세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낸시하고 캐럴이 에펠탑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뭐 캐럴은 낸시에게 꽃다발을 직접 전달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벌써 지문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되게 역대급으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낸시 엄마하고 캐럴 딸내미가 저기 파리에 여행을 왔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막 여행 와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엄마가 딸내미한테 막 감사하는 내용이지. 그지? 왜냐하면은 이가 막 이렇게 서프라이즈 여행, 비밀로 여행 준비해서 왔으니까 서프라이즈 기프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문장에서 자, 요 대명사부터 잘 정리해야 되니까. 그지? 자, 여기 보니까 엄마죠. 그죠? 엄마한테 막, 자, 엄마는 어떤 분이야? 저기 자신의, 이것도 엄마가 되는 거네. 그지? 아, 엄마. 엄마의 평생을 딸내미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을 위해서 딸내미가 이렇게 깜짝 여행 온 겁니다. 감동적이죠. 그죠? 자, 눈물을 흘릴 틈이 없긴 하지만 감동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단락만 잘 찾아주면 돼요. 아, 엄마랑 딸내미랑 파리로 여행을 왔구나. 항상 CD 첫 번째 문장 보는 거 알죠? 그죠? 자, 아까 그냥 파리에서 지금 석양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에펠탑에서. 근데 마침내 저기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아이고,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에펠탑에서 무슨 뭐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식당으로 갑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D가 첫 단락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D가 첫 단락이라 판단하면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순서 문제가 얼마나 쉬운가 하면 마지막 문장 중에서 결론으로 적절한 거 조금만 보면 되거든요. 이거 보면은 낸시가 말했다. 저기 이거 보세요. 낸시가 엄마였죠. 아까 낸시가 말했다. 또 다른 깜짝 선물에 감사하면서 이런 거는 아직 이야기가 결론 같지 않지가 않아요. 그냥 또 다른 선물에 감사하면서 끝났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자, B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엄마 감사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여지까지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해. 이런 게 딱 봐도 결론 같지 않아요? 훈훈하게 얼마나 훈훈해. 눈물 나죠, 여러분? 자, 또르르 한 방울 흐르죠. 그죠? 딸내미가 엄마를 위해서 이제까지 감사함 표시하는 게 누가 봐도 이런 게 결론이야. 그래서 뭐 순서 DCB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쉬운지. 아까 A가 엄마였던 거 확인했지? 그죠? A가 엄마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앞문장만 보면 되잖아. 그죠? 앞문장 보시면 자, 어떤 레스토랑의 저기 직원이죠. 남자가 장미 꽃다발을 낸시가 엄마잖아. 엄마한테 주면서 말했어. 뭐라고? 이 선물이 당신의 딸내미가 준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자, 그녀가 전화해서 이 선물 준비해달라고. 그럼 얘는 또 누구야? 아까는 엄마였는데 얘가 딸이네. 그죠? 딸이고. 그럼 C번에서 답이 나오겠네. 여기서 얘가 딸인지 엄마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C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캐롤이 딸내미죠? 캐롤은 저기 윙크하면서 뭐라 말했어? U가 엄마네. 그지? 지금 A하고 C가 엄마고 지금 B만 딸이잖아. B번 답이 벌써 나왔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2번 답은 벌써 있어요. 금방 여기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식당 직원이 엄마한테 꽃다발을 전달한 거야. 딸내미가 식당 직원에 미리 식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데 B번에 보면 딸내미가 엄마한테 직접 전달했다. 누가 봐도 2번이 오답이라는 거. 2번이 내용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금방 나옵니다. 그죠? 자, 아까 첫 단락 찾는 게 쉽고요. 그 다음에 빨랑 결론으로 적절한 게 뭔가 그런 거 빨리 찾는 거 연습하시고 누가 봐도 얘가 결론이고 대명사는 앞문장 보면 되잖아. 그죠? 아까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치 순서대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이 아니라 저기 직원이 전달했다. 자, 조금 시간이 아이고 듣느라 너무 고생들 많았겠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제 구평은 왜 보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공부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남은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 세우려고 구평 보는 거예요. 알겠죠? 성적이 좋다고 자만할 거 없고요. 나쁘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남은 2달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까 쌤이 문제 풀면서 몇 가지 말했던 이런 단서들, 힌트들 잘 활용해서 남은 2달에
꼭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